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공시법 들어갑니다. 자, 공시법은 일단 우리가 2차가 이제 세 과목이잖아요. 그죠? 1과목을 우리가 중개사법이라 그럽니다. 중개사법요. 하고 2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오후에 시험 친단 말이에요. 그다음 30분 쉬었다가 이제 요 두 과목을 합해서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요걸 2과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요 세 개 합해서 이제 평균 60점이니까 180점 맞으면 되죠. 180점 이상. 이게 이제 공부 요령이 요 중개사법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춰야 돼. 이상. 우리가 뭐 90점, 100점은 좀 어렵지만 90점 충분히 가능해요.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90점 이상이 돼. 이걸 한 60점 맞으면 합격 절대 못합니다. 그다음 공법 요거는 양이 많아요. 많으니까 무조건 줄여서 요거는 이제 많다자 40점 이상. 한 50점 정도 맞으면 좋아요. 이걸 막 70점, 80점 맞으면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 중개사법을 80점 맞았다. 이걸 50점 맞았다면 자 공시법을 몇 점 맞으면 되겠어요? 자 40점 맞았다고 하죠. 이거 과락 면했어요. 그럼 이거 몇 점 맞으면 되죠? 좀 합해서 180점이 돼야 되니까. 몇 점이죠? 60점 맞으면 되죠? 60점. 이 합격이야. 80, 40, 60. 만약에 이게 50점 반타작했다. 그럼 요거 또 반타작하면 돼요. 결국 2차에서는 이 중개사법이 관건입니다. 또 중개사법이 양이 가장 적고 또. 자, 그럼 요걸 이제 공시법 예컨대 이걸 40점 맞으면 공시법 6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상. 그럼 공시법은 두 개예요. 자, 60점 이상. 공시법하고 조금 세법이 있어요. 세법은 나중에 하고. 세법은. 이제 공시법은, 자, 우리가, 하고 세법. 두 개 합해서 이제 60점 맞으면 돼요. 60점. 이걸 합해서 3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시법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취적법. 자, 취적법이 12문제입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이 12문제예요. 합해서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공시법은 취적법하고 등기법입니다. 여기서도 취적법은 좀 쉬워요. 취적법은 12문제, 여기서 한 10문제 맞춥니다. 조금만 하면 10문제.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등기는 12개 중에서 한 반 이상, 6개 이상. 6개 이상. 그래서 6개. 보통 한 8개까지는 맞춥니다. 잘하는 사람 10개도 맞추지만, 우리 반드시 이것도 반 이상, 반타작. 만약에 6개 맞았다 그러면 16개잖아요. 16개 몇 점이냐 하면 이게 바로 40점이에요. 16개 40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남았단 말이야. 세법이 16개입니다. 세법이 16개 중에. 자, 16개. 이것도 많이 맞으라 그러지 마서 세법도 이거는 많이 맞으면 한 4개만 맞추세요. 4개. 양이 많으니까 팍 줄여야 돼. 어떤 사람은 아예 세법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고 그냥 2분만 해도 자, 3개는 맞아요. 3개. 3개 맞으라고 그래서 세법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4개만 맞아도 공부점에서 4개만 맞아도 10점이잖아. 그러면 50점이잖아요. 여기에. 50점. 그럼 요거 50점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등기를 한 2개 더 맞췄다. 8개 맞췄다. 그럼 거의 합격하죠. 자, 일단 세법은 차후에 가고. 자, 그러면 이제 취적법이 훨씬 쉽습니다. 양이 적고. 자, 등기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등기 다 하려고 그러면 공법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나올 만한 것만 자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 시험 떨어지는 사람 뭐냐 하면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떨어져요. 왜? 중고등학교는 100점 맞아야 돼요. 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수 맞는 게 아니잖아요. 60점 맞으면 돼. 60점 뭡니까? 수 미양가에서 양이잖아요, 양. 이거 맞으면 돼요. 요 이상. 그러니까 버릴 거는 확실하게 버려줘야 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란 말이야. 반복적으로.
꼭 떨어진 사람이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거 보고 앉았어요. 멀어봐. 이거 뭐 10년에 그 10년 동안 공부해야 돼. 제가 이제 보면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야 돼가. 딱 질문해서 제 양반은 3년 해야 한다. 시험 안 나오고 뭐 질문하는 거야. 이상한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문자가 와요.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문제 풀으라고 문자.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광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거죠. 줄 그어준 것만 보시면 돼. 줄 안 그은 아예 보지도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려우니까 등기법 오늘은 먼저 하겠습니다. 등기법하고 취적법 가겠어요. 등기는 또 왜냐하면 민법을 좀 했으니까 이게 쉬워요. 민법을 안 하면 등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자, 그럼 공시법은 두 가지 뭘로 나눈다? 취적법하고 등기법을 합해서 공시법이라 그래. 자, 공시가 뭐야? 공시는 남한테 공중에게 표시해서 알려주는 게 공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큰 걸로 가보죠. 그럼 이 공시하는데 취적법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표시를 공시하는 거야. 표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표제부에 기재할 걸 공시하는 게 취적법이에요. 잠깐 얘기하죠. 토지는 일필지죠. 자, 일필지를 공시하는 게 취적이야. 일필은 뭘 공시한다 그랬죠? 소재, 기본, 지목, 면적 이걸 배우는 게 취적법이에요. 소재, 지본, 지목, 면적 이거 배우는 게 취적법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취적법에서 일필지가 이제 딱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어디서, 이거는 건축법에서 배우는 거, 공법에서 배우는 거. 또 등기는 뭐냐? 등기법은 이와 같이 표제부가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토지라면 토지, 건물은 건물, 표제부가 정해졌어요. 오늘 나간 프린트 보세요. 자, 프린트 보세요. 자, 맨 첫 장에 이제 여기 등기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 밑에 바로 토지라고 돼. 여기 토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양식이 세 가지 양식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표제부, 그 다음이 갑구, 다음이 을구. 이렇게 표갑을 요 표제부가 바로 여기 취적부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표제부 보죠. 토지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이 산 81. 이건 임의 안에 보니까 산이니까 표제부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데가 표제부입니다. 부동산 표시. 자, 토지니까 첫 번째가 표시번호 1, 2, 3, 4. 다음 접수한 날짜 연월일 1962년 9월 18일 접수 연월일. 다음 소재는 리까지입니다. 소재 집은 나오죠.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까지가 소재. 다음 지번이 산 81. 이걸 전부 취적부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 지목은 임야. 면적은 자, 옛날에는 우리가 1정 5단 3무보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곱미터로 바뀌죠. 일단 표제부는 자, 적는 게 뭐죠?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자, 동그라미 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는 데가 표제부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갑구로 내려오죠. 일단 갑구. 자, 갑구는 가로 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갑구는 뭘 적는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그럼 갑구는 맨 왼쪽이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입니다. 순위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다음 그 옆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하는 목적을요. 목적. 그러니까 갑구 항상 1순위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 다음 접수 연월일이죠. 1962년 9월 8일 이게 접수한 연월일. 접수는 62년도 연월일은 9월 8일. 다음 제 1462호 줄 거세요. 1462호를 접수번호라 그럽니다. 접수번호. 자, 우리 은행에 가면 뭐 뽑아야 돼? 빨리 번호표 뽑죠. 그거 똑같아요. 접수번호. 요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해 줍니다. 접수번호. 그 바로 옆에 등기 원인에다가 X라고 하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은
원인하고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해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르게 중요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권리자가 소유자가 양양군입니다. 똑같아요. 자, 바로 밑에 이제 을구가 나와. 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기록 사항이 없으면 없음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럼 머리에 그린다. 등기부는 세 가지로 나눠준다. 제일 앞에 있는 게 표제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 요걸 이제 표제부는 표시 등기라고 해요. 표시 등기. 요걸 사실의 등기라고 돼요. 사실 등기. 옆에 저거 우리 어제 배웠죠. 사실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랬죠. 추정력이 없다. 사실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갑구, 을구 이걸 합해서 이제 권리 등기라고 그래. 권리 등기. 자, 권리 등기는 자,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자, 을구에 한번 적어보죠. 자, 을구에 꼭 기록할 게 소유권이 아닌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저당권 등기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살짝 적어놓죠. 권리질권, 권리질권, 임차권, 임차권을 을구에 등기합니다. 을구에는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임차권을 을구에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자, 갑구를 좀 자세히 해놓은 게 있고요. 오늘 차후에 가겠고. 자, 갑구는 항상 순위번호 1순위는 뭘 적는다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3페이지에. 자, 이건 등기부가 아니고, 자, 이건 등기 신청서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한번 보죠. 등기는 우리가 민법에서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다음 187조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처분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등기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더 많으니까 이 등기를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자, 이 집을 지었어요. 신축했죠? 어제 배웠죠? 자, 신축했으니까 신축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했어요. 갑이 소유자야. 무가 건물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제 갑이 이걸 팔아먹으려면 이제 갑이 보존 등기 해야죠. 그럼 이제 먼저 뭘 만들어야 돼? 표제부 만들죠? 표제부. 그럼 갑이 이제 보존 등기 신청했어. 거기 보세요. 토지 가로 열고 임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요게 신청서야.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하면 맨 위에 접수 나오죠. 접수 연월일. 요게 포인트. 그 접수를 만약에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 제 몇 호 주고 제 몇 호 제 우리 100호로 하죠. 제 100호. 요게 접수 번호입니다.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해 줍니다. 접수 번호. 그 다음 처리는 등기간에 등기 확인 각종 통지자. 그 밑에 조심합니다. 표제부. 그러면 이 등기 신청서를 보고 잘 보세요. 등기 신청서를 보고 그대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서면으로 하면 등기 신청서라 그러고, 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면 등기 신청 정보라 그래요. 인터넷 치면 등기 신청 정보 같은 말입니다. 서면으로 하면 신청서, 컴퓨터로 하면 신청 정보라 그래요. 이거 문제 적어가죠. 그러면 1. 자,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표제부에 적을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법무사가 보죠. 우리 아까 부동산 표시에 우리 뭐 적었죠? 토지는 아까 뭐뭐 해서 4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굴추구예요, 거기. 그죠? 부동산 표시, 1번에 동그라미쳐 부동산 표시. 요거는 표제부에 기재할 걸 신청서에 적습니다.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 외워야 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여기까지가 뭐죠? 소재야, 소재. 소재. 서초동까지 100이 바로 지번이죠, 지번. 그다음 대가 뭐죠? 대는 지목이야, 지목, 대. 대지 그러면 안 돼, 대입니다. 지목은 걸치한 게 대야, 대. 대. 그 다음 100제곱미터 요게 면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을 신청서 맨 위에 적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등기관은 여기다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여기다 뺏기는 거예요. 표제부에다가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표제부에다가 그대로 뺏겨주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표제부 뺏겼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구를 뺏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갑구에 적을 걸 신청서에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구에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보존 등기니까 보통 2번 출거. 등기 목적을 적어야 돼. 등기 목적이 뭐야? 소유권 보존입니다. 보존. 그 다음에 3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보존 등기에만 있는 게 신청 근거 규정이에요. 신청 근거 규정은 오늘 배울 거야. 신청 근거 규정은 법 조문을 적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 뭐 제2호, 제3호 신청 근거 규정 적습니다. 이거는 보존 등기 신청서에만 기재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아닌 데는 신청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4번에 신청이 나오죠. 신청이 시작합니다. 보존 등기는 요거 신축자가 신청하죠. 이걸 단독 신청이라고 그래.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합니다.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인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또 성명이 이대백. 이대백이가 이제 신축자라는 거죠. 다음 주민등록 번호, 주소, 이 사람이 사는 주소,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공유라면 지분을 적습니다. 개인별 지분. 요게 등기 신청서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등기관이 딱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럼 보세요. 보존 등기는 뭐만 있어요? 표제부하고 갑만 있죠? 갑구만 있죠? 얼굴은 없죠? 얼굴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다음 넘기면 가장 많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나와요. 이게 사실 제일 많습니다. 자, 맨 위에 매매의 신청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보존 등기부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이 이제 팔았어요. 자, 매매 을에게 팔았다고 하죠. 그럼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이 되어 있겠어요? 지금 보존 등기가 갑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갑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럼 두 사람이 조심해야 돼. 이 부동산 등기소, 안동이다. 안동 등기소에 공동으로 등기 신청, 어제 배웠잖아요. 등기 신청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이거는 공권이라 그랬죠. 신청. 이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면 이 사람이 이제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 그래요. 의무자는 손해볼 염려인 사람이죠. 소유권 넘기면 이 사람은 소유권 소멸하니까 손해보자. 매도인이 의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였다가 등기하면 물권자가 되니까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입니다. 공동신청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제 갑과 을이 공동신청하면 그럼 신청서 있어야죠? 등기 신청서.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면이 있어요. 자, 첨부 가져갈 서면은 이 갑에 자, 권리증을 첨부합니다. 갑이 옛날에 보존 등기 끝나고 나면 갑한테 권리증을 교부해 줍니다.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 그럽니다. 등기가 끝났다는 정보를 줍니다. 같은 말이에요. 권리증. 요걸 첨부하고 그 다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요 두 개 외워야 돼. 공동신청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 권리증하고 인감증명 첨부한다. 이걸 첨부해서 이제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가보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매매인데, 그 밑에 보면 접수 연월일 제 몇 호, 우리 100호라고 하죠. 그 접수 번호대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표시란에 가로 열고 안에 그 기억해야 돼. 거래 신고 관리 번호하고 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자, 매매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 신고 번호와 거래 가액, 실거래 가액 적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그 밑에 1번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대 300제곱미터. 그 다음 2번. 요걸 1년 번호라 그래. 자, 여기 1, 2. 그러면 부동산이 2개라는 거야. 2개. 2개를 신청하는 거야. 2. 두 번째 2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 주소. 자, 그 밑에 이제 거래 신고 관리 번호 1234-2017-4 123450. 자, 줄 거세요. 실거래가, 거래가액. 자, 5억이죠? 거래가액 5억. 다 적으면 이상입니다. 조심할 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에다가 거래 신고 번호와 거래 가액 적는다. 가끔 나와요. 자, 그 다음 2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 뭐 적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적습니다. 아까 보존 등기는 이게 없었잖아요. 보존 등기는 뭘 적었어요? 신청 근거 규정을 적었죠.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2번에 자갑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러면 2017년 4월 3일 요게 연월일이죠. 매매의 동그라미 시세.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갖고 이렇게 적잖아요. 이거는 옆으로 져 있지만 저는 수업할 밑으로 적고 있죠. 1.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렇게 돼.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등기가 되면 여기다 2.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자 2022년 1월 1일 매매. 여기 이제 등기 원인 연월일이죠. 이건 보존 등기는 없단 말이에요. 매년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자을. 자, 그러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다음 3번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죠. 자, 4번에 이전할 지분 옆에 적어서요. 만약에 공유라면 공유일 때는 지분을 적는단 말이야. 공유할 때는 이전할 지분이 4분의 1이라면 4분의 1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공유가 아니니까 안 적어 있죠. 4번. 밑에 9번, 5번 등기 의무자, 6번 등기 권리자죠. 아까 앞장 와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단독이니까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보존 등기는 자, 뭐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자, 권리자란 말 안 씁니다. 혼자니까. 신청인 이대백이죠. 그런데 다시 옵니다.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적어야죠. 등기 의무자가 바로 매도인,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입니다. 등기 의무자에다가 이퀄 매도인 이대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런데 동그라미 6번에 등기 권리자 이퀄 매수인 김갑돌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많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하면 등기부에 그대로 뺏겨져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등기가 왔다. 그러면 등기부에 제가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부에는 자, 현재 소유자가 여기 의무자가 누구였죠? 이대백이었죠? 소유권 보존 이대백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걸 제가 수업할 때 지금 갑으로 합니다. 자, 갑이 이제 을에게 이 사람이 누구였죠? 김갑돌. 네, 김갑돌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매매였죠? 이렇게 공동 신청했어요. 그럼 갑돌이 앞으로 이전 등기 한단 말이에요. 아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에 적혀 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적혀 있었죠? 몇 년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소유자 김갑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을이죠. 이렇게 그대로 뺏겨주는 거야. 등기 신청서 보고 등기관은 그대로 뺏겨주는 거야. 그럼 뭐하고 뭐가 일치해야 돼? 등기 신청서하고
등기부의 기록을 일치하면 등기해주고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 등기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거 배우는 게 우리 등기법이에요. 민법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등기 의무자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의무자, 이익 볼 사람이 있는 것이 권리자입니다. 자, 그럼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지금 외웁시다. 의무자는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반드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볼 염려. 권리자는 이익 볼, 자, 이익 보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자, 교과서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제일 처음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를 보존 등기부터 이제 가겠어요. 자, 어디부터 오느냐 하면 316페이지입니다. 316 펴보세요. 316 찾았어요? 네네. 05 5장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권리 동그라미 치세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어디 적는다? 갑구 얼구 등기죠? 갑구 얼구 등기. 갑구 얼구 등기. 갑구 얼구 등기. 자, 그렇게 해놓고 일단 우리 이제 시험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기 전에 자, 몇 페이지로 오냐면 앞에서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넘겨보세요. 넉 장 넘기면 출제 경향 빈도표 및 수험 대책이 나와. 찾았어요? 자, 이걸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 쉬워요. 공부할 때 이제. 자, 맨 왼쪽에 취적에 관한 법, 취적법은 아직 안 배우지만 1장 총설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2장 토지 등록을 작년 걸로 갑니다. 맨 오른쪽에 33회 두 문제, 세 문제 나오죠. 제3장 취적 공부 4문제, 5문제. 제4장 토지 이동 서너 문제. 취적 청량 두세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총 소개는 12문제죠. 자, 오늘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자, 등기법은 1장의 총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2장의 등기기관과 설비도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틀려주세요. 다음 3장의 동그라미 쳐. 제3장의 등기 절차 총론 맨 4문제, 3문제 이 정도 나오죠. 서너 문제라고 적어. 서너 문제. 그 다음 4장 표시에 관한 등기. 이게 표제부 등기야. 요거는 안 나온다고 봐야지. 그 다음 5장 동그라미 쳐. 여기서부터 제가 수업한단 말이에요. 5장 권리에 관한 등기. 몇 문제 나와? 5문제, 4문제 나오죠. 가장 중요해요. 다음 제6장 각종 등기가 한 3문제 나오죠. 그럼 5장하고 6장 묶으세요. 5장, 6장, 7장 2와 벌칙. 그 세 가지 5장, 6장, 7장 묶으니까 보통 몇 문제 나와? 7 내지 8문제입니다. 몇 문제라고? 7, 8문제야. 그러면 결국은 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5장, 6장, 7장 요것만 해도 한 7, 8개 맞출 수 있어. 여기다가 또 제가 합니다. 앞에 가서 총론이 한 서너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3장의 등기 절차 총론 서너 문제. 5장의 권리에 관한 등기, 6장의 각종 등기, 7장의 요 3개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한 8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장의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아까 표제부에는 뭘 적는다 그랬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추정 안 된다. 이거야.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그럼 권리 등기 갑니다. 권리 등기는 이제 소유권부터 가야죠. 다시.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316페이지네.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통칙. 자, 1의, 첫째 줄 줄었죠. 1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우리 등기부를, 자, 기억해야 돼. 등기가 말이 좀 어려운 게 이제,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돼, 종이로 돼 등기부라 그랬어요. 종이. 지금은 다 뭘로 바뀌었어?
전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 이걸 등기 기록이라 그래. 전산이니까 이제. 등기부, 등기 기록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종이잖아. 이거 우리,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복사한 거란 말이야. 이걸 옛날에는 등기부라 그랬어요. 지금 이걸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라 그런단 말이야. 컴퓨터로 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 기록 중 같은 말, 등기부 중 갑구 또는 을구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수업했죠? 갑구, 을구 등기를 권리 등기라 그래. 그러면 권리 등기는 두 개로 나눴죠? 갑구에는 뭘 적어?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록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등기한다. 정리됐죠? 권리 등기는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프린터 나눠준 걸 잘 머리에 그려야 돼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이제 큰 2번 파란 색깔 권리에 관한 등기 사항입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동그라미 1번 순위 번호 적죠, 그죠? 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그다음 2번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예 적어 보세요. 보존 등기는 뭐라고 적었죠? 소유권 보존, 줄여서 소보, 소이 이런 게 등기 목적이죠. 다음 3. 접수 연월일 하고 접수 번호 2022년 1월 1일 매매 이런 게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 다음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 제100호, 제101호 이거죠. 그 접수 번호에 동그라미 치세요.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한다. 자, 등기관은 순서가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합니다. 자, 접수 번호가 우리 은행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 가면 줄을 서야 돼. 번호표를 빨리 뽑아야 돼. 에? 번호표를 빨리 뽑아야 돼요. 줄 서 있으면 은행에서 일 안 봐줘요. 번호표죠. 그 번호표가 접수 번호야. 접수 번호대로 등기부에 기록한단 말이야. 그 다음 4번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자, 옆에 적으세요. 이거는 보존 등기는 기록 X입니다. 보존 등기 안 적는 게 뭐였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안 적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오른쪽 권리자. 권리자는 소유자 이름이죠. 자,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개인이 아니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지를 기록합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 중에 표시해야 디귿.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자, 권리자별 지분 동그라미 치세요. 공유라는 거야, 공유. 공유는 지분을 기록한다. 공유는 지분. 그러나 공유가 아닌 합유인 때는 그 뜻만 기록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자, 공동 소유는 우리 민법의 세 가지죠.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공유는 공유 지분을 등기합니다. 공유 지분 기록한다. 근데 합유는 지분 등기를 안 합니다. 지분 등기는 못한다. 당연히 총유는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총유 등기는 없다. 근데 총유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총유 등기는 없고 자, 종중명의 즉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즉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총유라고 등기 안 합니다. 기억합니다. 공유는 공유 지분 적는다. 예컨대 공유자가 2명이다. 공유자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공유 지분 적어요. 합유는 지분 등기하지 않고 이름만 적어. 합유자 갑을 이렇게 합유 뜻만 적습니다. 총유라는 등기는 없어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종중 문중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게 기본이고 이제 자, 들어가면 2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딱 한 문제 나옵니다. 보존 등기 절대 놓치면 안 돼. 보존 등기는
자,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하는 거죠. 이 정확하게 187조 단서로 등기하는 겁니다. 자, 신축은 신축자가 단독 신청이죠. 이거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답이 뭐냐면,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안 적는다 그랬죠? 이거 안 적어요. 왜? 등기 원인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소유권 보존. 이거 의의 갑니다. 의의는 줄거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란 미등기입니다. 아직 등기하는 걸 미등기라 그러죠. 미등기보다 최초로 하는 등기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등기다. 이건 기억해야 돼. 새로운 등기 기록이 바로 등기부죠. 새로운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표제부와 갑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항상 이제 보존 등기는 이거 일물 일권주의 기억해야죠.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등기 용지가 돼야 돼. 토지로 가면 토지는 일필지에 소유권 보존은 한 개가 돼야죠. 일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필지가 뭐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요. 그럼 왜냐? 표제분을 요거 적어야 되니까 표제. 그리고 갑구. 갑구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못하는 거, 자, 거기 줄한 거 보죠. 그 세 번째 줄, 심표 다음. 부동산의 특정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1인이 자기 공유 지분,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 뭐 허용되지 않는다. 없다로 해서요. 자, 보존 등기 못하는 거. 자, 이 부동산의 특정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됩니다. 또 만약에 공유라면 자 2분의 1 이거 보존 등기 안 돼요. 왜? 소유권 한 개가 돼야 되니까. 공유 지분에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자, 보존 등기를 결국은 한 개의 부동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단독 소유라면 소유자 각 이렇게 돼야죠. 만약에 둘이 공유한다면 자, 소유권 보존 공유하면 소유자 각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합해서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2분의 1만 보존 등기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 나오잖아. 민법에서 일물 일권주의. 그러니까 등기는 거의 90%가 민법이에요. 민법을 모르면 등기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자꾸 학생들이 등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민법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민법을 11월부터 계속 이틀씩 했잖아.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민법 뭐 계속 이틀씩 합니다, 이제. 민법 안 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점수 안 나오는데, 뭐. 시험 떨어지는 이유가 민법이 안 되면 시험이 떨어지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외워야 돼. 자, 양글 2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자, 4개. 자, 3가지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전부 다 풀어 헤쳐야 돼요. 자, 보존 등기는 3가지입니다. 1. 자, 부동자 출거 원시 취득하는 경우. 처음 취득. 자, 건물은 신축이죠.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등 공유수면 매립에도 하나 더 사정 처분받은 경우. 자, 과거에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사정 처분받은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원시 취득은 건물은 신축, 토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했거나 사정 처분받은 경우. 다음 2번이 이제 거의 매년 나오고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자, 소유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그냥 읽어나간다. 그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등기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직권 보존 등기. 마지막 3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규약상 공용부 등기 말소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는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를 만든대. 근데 뭐죠? 관리인 사무실, 독서실, 골프 연습장 이런 걸 갖다가 팔아먹으면 보존 등기합니다. 지금 세 개 옵니다. 첫째, 자, 원시 취득한 경우. 자, 두 번째, 직권으로. 자, 직권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예요.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게. 다음, 규약상 공용부분을 규약상 공용을 말소 등기하는 게. 말소하는 게. 이 세 가지만 보존 등기합니다. 나머지는 보존 등기를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개 중에 한 개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 갑니다. 자, 등기 신청에는 의회에서 일단 단독 신청 기억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죠. 한 명밖에 없죠.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할 때만 의무자 권리자란 말을 써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 혼자서 신청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방글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여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머리 글자 하죠. 소유권 원시 취득한 경우. 자, 원시 취득에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머리 글자 따서 대확수 이렇게 봅시다. 대확수. 그리고 이제 4번은 요거는 건물에만 있어요. 이건 토지 건물 공통점이고 건물 토지 다 공통점인데 요거는 건물에만 있어요. 대확수. 요거는 이제 시장 등 확인서. 시장 등 확인서입니다. 시장 등 확인서. 자, 대확수 공통. 자, 여기 줄거나 붙여. 자, 1번에. 자, 줄거세요.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대장. 대장의 대. 자, 토지는 임야는 임야 대장.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줄이면 대장. 대장의 최초 동그라미.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의 줄거세요. 포괄승계인은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뭐야? 포괄승계인. 포괄 유증받은 자. 합병회사죠. 자, 그러면 우리 그저 대확수에서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지적부에 배우겠지만, 자, 표제부에, 자, 대장에,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표제부를 기재할 건 아까 그랬죠?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 건축물 대장. 토지라면 토지 대장. 자, 대장에다가 이걸 표제부 적어야 돼. 그 다음 대장에다가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을 첨부합니다. 대장 첨부하니까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대장의 최초 소유자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3개 중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사람이 죽었다면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자, 동그라미 2번 줄거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확정 판결의 확자 동그라미죠.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대장이 없어요. 대장에 이름이 없어. 그럼 판결 받아야 돼. 확정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확정 판결의 확.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옵니다. 동그라미 3번 수용. 수용의 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 수.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여기 요 세 가지는 토지 건물 공통점이라 그래서 머리가 짜답니다. 대장의 대, 확정 판결의 확, 토지 소용의 수, 대확수.
마지막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중요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적어. 건물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 건물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토지는요, 토지는 우리 영토잖아. 토지는 이런 국가가 관장합니다. 국가가 관장한다. 국가 관할입니다.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쉽게도 국가 관리합니다. 국가 영토니까. 자, 건물은 이건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땅은 국가, 건물은 지자체 관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4번은 건물만. 자, 지자체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가로 열고 자치구 구청장을 말합니다. 왜? 건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니까. 이걸 줄여서 시장 등이라 그래.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디죠? 특별자치도가 어디예요? 제주도입니다. 그죠? 제주도, 시장, 안동시장, 군수, 구청장 줄이면 시장 등의 확인 동그라미. 시장 등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거는 가로 열고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쉽게 해서 우리 무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자, 시장에 확인서 받으면 보존 등기 가능해요. 자, 지금 바로 내게 온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개나 소나 다 못하고 개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대, 확, 수,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시장 등의 확인서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4명입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바로 해봅니다. 자,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 머리가 작답니다. 대, 확, 수, 건물은 또 뭐까지 포함한다? 시장 등의 확인서. 자, 시장 등의 확인서. 여기서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렇게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